새누리당의 대선 전국을 주도할 새 대표에 황우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황 신임 대표는 친박계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 3만 27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. 지도부에 입성한 5명 가운데 비박 심재철 의원을 제외한 이해훈, 정우택, 유기준 최고위원 등 4명은 모두 친박계입니다. 이로써 명실상부 박근혜 친정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입니다. 한편 통합진보당 안팎에선 비례대표 2번과 3번 이석기, 김재현 당선자를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미 이 둘은 19대 국회의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자, 박성원 부장, 지금 예상됐던 대로 황우여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친박계로 채워졌다. 이런 이제 비난이 나와요. 이제 어떤 분들이 당선이 됐는지 몇 면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. 예, 그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황우여 대표를 포함해서 이해훈, 정우택, 유기준 최고위원 해서 4명이 그 친박계이거나 친박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유일하게 비박근혜계는 그 3위로 당선된 심재철 의원 한 사람뿐입니다. 그러니까 대선을 향한 박근혜 친정 체제가 완전히 그림이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. 예, 그 당선자 중에 보니까 네. 그 이해훈 그 당선자 같은 네. 경우에는 이제 의원은 저 못 받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의회였던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는. 네. 그 공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했지만 그 총선 상황 실장을 지내면서 여러 각 지역의 그 물적 인적 지원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이 기반을 쌓고 이것이 득표에 상당히 작용한 데다가 또 박근혜 실세인 대권 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그 가장 가까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메신저 역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기대하는 당원 대의원들의 표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. 그 황우여 대표에 대해서는 네네. 이제 어떤 분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반인들은 최근에 이제 정몽준 의원이 환관 발언 있었지 않습니까? 그때 가지고 사실 넷이라는 얘기잖아요. 저 그 발언 보고도 아니 이렇게 이런 발언도 하시던 분이 또 국회 가면 존경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네. 좀 우습다고 생각은 되는데 네.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좀 네.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. 예, 황우여 신임 대표는 아시다시피 그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입니다. 네. 원래 그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의 그 이끌림에 해서 법조계 후배로서 네. 국회 입문을 하게 됐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일처리에는 아주 그 꼼꼼하면서 부드러운 성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스타일러는 그 정치색이 별로 없는 무색무취한 성격이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그 비정치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감춰진 미소 속에 은근히 권력욕이 있어서 지금의 작년에 5월 달에 원내대표 될 때, 이번에 당대표 될 때 보면 의외라고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 무욕의 욕심 이런 거 그래서 얼굴 인상처럼 네. 하회탈 같은 인상인데 그 하회탈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. 별명대로 숨겨진 본능이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표로 나섰는데 은근하다고도 표현해야 되는 거의 권력욕이 있으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. 근데 황 달라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를 할 때 이제 네. 작년에 이제 FTA 관련법도 처리를 했고 네. 또 올 마지막 국회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, 몸싸움 방지법도 처리했잖아요. 그래서 네. 나름대로 국회에서의 교섭력이라든가 협상력이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유약해 보이는 대목이 있지만 바로 이 외유내강이라고 합니까? 그 숨겨진 이런 본능이 챙길 건 확실히 챙기는 스타일이다.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원내대표가 될 때도 그 원래가 사실 이 사람이 강한 친박은 아니거든요. 중립적 성향이었는데 그 쇄신파들의 지지 거기에다가 비교적 부담이 없게 이 양반을 옹립하고 싶어하는 친박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격적으로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의 신주류로 일약 그 부상을 했죠.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완전히 친박 체제가 갖춰졌다. 어떻게 보면 박근혜 당이다.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앞으로 될지 그리고 수도권 2040들의 지난번 총선 때 민심 보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렇습니다. 그 외관상은 친박 일색으로 완성이 돼서 안정된 것을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소가 될 수 있다. 즉 가장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향후 진로에 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첫째로 완전히 소외된 이번에 비박 진영의 당원들 또 비박근혜의 대선 주자들이 강력한 태클과 앞으로 향후 우선 경선을 앞두고 견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당장의 경선 룰을 둘러싸고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서
한 주자의 일색이 된 당원들로만 대의원들로만 하는 그 대선 경선이 돼서는 안 된다.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아마 나오고 있고,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경선 룰을 조율하고 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2040의 수도권에 취약하게 드러나 있는 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또 과제가 남아 있고, 또 하나는 이명박 정권 측근 비리가 지금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하의 차별화를 하면서도 그 범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또 중도파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요번에 이제 경선 과정을 보니까 이제 그 일반의 흥미가 너무 없었어요. 보니까 어제 그 전당대회 하는 장면도 보니까 사람들 얼마 없고 너무 큰 장소를 빌려놨는데 너무 썰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의 국민을 이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,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저 당대표 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한번 한나라당이 좀 새누리당이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 바람 없는 선거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선거입니다. 이것이 과거 이회창 대세론 때 여실히 입증이 됐는데,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, 경선 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새 지도부가 이 황우여 원내대표가 초기와는 달리 어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참고해서 논의를 할 듯이 말을 비친 것도, 그러한 당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뭔가 흥행이 돼야 이른바 전당대회 효과라고 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그것이 대선 본선 승리로 갈 수 있는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.